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현의 안보 정론 마지막 심야 방송이 되겠습니다. 벌써 이제 6월 9일 새벽 1시 반이 다 됐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우선요, 문재인이가 결국은 평산 책방에서 일회용 컵을 쓰다가 적발이 돼가지고요. 이 망신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께도 한번 제가 간략하게 언급해 드린 바 있는데 2018년도에 말이죠. 이 종이컵을 쓰지 말자 이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나선 장본인이 바로 문재인이에요. 그러더니 이제 양산 책방을 열더니 거기에 이제 카페를 하나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부 일회용 플라스틱 컵,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하다가 이 민원인의 이 권익위에 대한 신고를 통해서 이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내로남불의 이 전형적인 행태가 바로 문재인에게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그리고요, 이러한 내로남불을 벗어나서 이재명의 문제점은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요. 지금 이재명은요, 이 당 본인의 이 정치적 생명을 갖다가 지금 오염수 이 방류 반대에 걸고 있어요. 최근에는요, 이 현수막 개수까지 보고하라 이렇게 공문을 통해서 내리더니 이제는 드디어 말이죠. 이 가두 서명운동에까지 착수했는데 이 서명운동에는요, 두 번, 세 번씩 적어놔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지금 이 허술하게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어서 이 엉터리 논란을 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재경의 이러한 잘못된 인식, 천안함 사건이라든가 코로나 문제 여기에 관해서요. 이 안민석이가 또다시 사고성 발언을 했습니다. 자, 민주당의 귀중한 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이 안민석의 눈에는요. 이 귀중한 자산으로 보이겠죠. 이런 인간들이 아주 이재명 주변에 꽉 포진해 있어요. 그러니 이재명이가 사법 리스크, 이 방탄을 채우는 데만 급급할 뿐이지 민심의 분노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힌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TV조선의 단독 보도를 보면은요. 지금 이화영에 대한 부정한 돈이 들어간 이 사례를 갖다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이 부동산 업자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이 이화영과 관련된 이 뇌물 문제,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는 주로 이 김성태 쌍방울과 관련됐는데요. 김성태 쌍방울이 아니고 이번에는요, 용인에 있는 부동산 시행업자가 이화영한테 매월 2천만 원씩 이 돈을 대줬다. 이러한 이 폭탄 진술을 지금 하고 있다. 이 내용을 지금 현재 TV조선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화영의 이러한 부정한 돈의 흐름, 갈수록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화영이가요, 여의도에서 이 한 건물에만 사무실을 서너 개씩 운영했다라고 하는 이 보도도 TV조선에서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오늘 김용 재판이 열렸는데요. 김용 재판에서 이 정영아이가 몇 가지, 그동안에 이 정영아이가 이 김만배와 마찬가지로 입을 열관해서 열지 않았어요. 근데 정영아이가 최근에 신경 변화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을 갖다가 오늘 있었던 재판에서 폭로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정영학 이 회계사의 폭탄 진술 내용을, 이 법정 진술 내용을 여러분께 추가적으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제 방송을 보시면서 꼭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맨 먼저요. 지금 문재인이가요. 이 평산 책방에서 이 일회용품 쓰지 말라고 본인이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로남불로 지금 이제 이 일회용 컵, 플라스틱이든 종이컵이든 이걸 사용하다가 적발이 돼서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이 사실이 이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요, 이 시민 A씨가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제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느냐?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평산 책방의 일회용품 사용 문제를 지적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인증한 게시물을 게재했습니다. 그리고 이 민원에서요, 이 A씨는요, 평산 책방 내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병과 플라스틱 빨대를 이 카페 내 취식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는 정황이 있으니 불시 단속을 바란다. 이렇게 적어놨고요. 그리고 과태료 처분됐다는 국민신문고의 답변 내용도 함께 첨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 측의 답변 내용을 보면은요, 귀하께서 신고하신 영업공간 내 일회용품 사용 행위에 대해서 자원의 전략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즉 일회용품의 사용 억제 위반으로 과태료 처벌을 했다. 그러면서 추가 설명이 필요하면
양산시청 주무부서에 문의하라. 이렇게 친절하게 답변을 받은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이미 이 관련 법률에 따르면요, 일회용 플라스틱 컵,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이 종이컵이라든가 플라스틱 빨대 등의 일회용품도 원칙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고 오는 11월까지는 계도 기간이라서 이 단속 과태료 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논란이 되니까 말이죠. 평산 채방에서는요, 과태료 부과 대상인 플라스틱 컵 대신에 계도 기간 중인 종이컵을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참 이 모순되는 얘기입니까? 계도 기간이라도 그래도 문재인 본인이 이런 걸 쓰지 말자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안 써야죠. 자, 그런데 이제 이 플라스틱 컵은 안 쓰는 대신에 종이컵은 이제 계도 기간이니까 쓰겠다는 겁니다. 야, 이거 봐야말로 참 이 과태료 무는 게 아까워가지고 종이컵 쓰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예, 그래서 플라스틱 컵을 쓴 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된 거예요. 자, 이 참고적으로 이 문재인은 말이죠. 이 임기 2년 차인 2018년도 8월에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도입했는데 그때 본인의 이름을 걸고 영업을 하는 플라스틱 컵을 갖다가 이 지키지 않았다. 이래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말이죠. 이 문재인 정부 때 환경부 장관을 했던 조명래 전 장관이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이런 글을 올린 바 있어요. 뭘 올렸느냐? 지난달 윤 대통령이요,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한 사진을 갖다가 SNS에 올리면서 뭐라고 비판했느냐?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물병을 대놓고 쓰다니 지난 정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까지 윤 대통령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리꾼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본인이나 똑바로 잘하지 내로남불이다. 이러한 어이없다는 반응을 내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의 이러한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하는 거 더 심한 비판을 받아야 쌀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요, 이 지금 이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이 지금 열이 나 있어요. 게다가 빨대도 플라스틱이다. 사람이 어떻게 이 언행이 완벽하게 불일치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 건데 참 그걸 해내고 있다. 이렇게 꼬집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요, 이 카페, 음식점뿐만 아니라 편의점, 빵집, 대형마트, 경기장에서까지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간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일회용품 사용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모두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거예요. 자, 이러한 문재인 정말 여론의 질차를 받아야 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에는요, 이 TV조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래경 사태와 관련해서 이재명이는 무한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고요. 무한 책임을 어떤 형태로 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언론의 질문에 대해서는 아예 대답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주랭랑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겨우 한다는 얘기가 이재명이 하는 얘기는요. 더 나은 혁신을 해나가는 게 문제 해결의 방법이겠죠. 그래서 사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동문서답형 발언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요, 이 오늘 밤에는요, 싱하이밍 대사와 만나가지고 싱하이밍한테 일장 훈시를 들었다. 이러한 비판까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후 외환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게 이재명인데 특히 이래경 사태에 관해서 이 말로만 책임지고 실제로는 사과 한 번도 하지 않는 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요 당내 비명계들의 이 비판도 그 분노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가요, 이 무한 책임의 방도로서는 대표적 사태밖에 없다. 정치적 레토릭에 가까운 얘기를 했다면 그거는 정말 더 큰 화를 자초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입장까지 내놓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래경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이 친명계 핵심 5선인 안민석이가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이래경이를요 아주 귀한 민주당의 자산이다. 그러면서 그분의 살아온 삶이 깨끗하고 또 유능하고 숨겨진 아주 귀한 그런 자산이었는데 그 자산을 이번에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이렇게 언급을 해서 또 많은 파장을 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에서도요. 이재명 주변의 사람들은 국민 감정이나 민심에 도대체 어느 정도나 귀를 닫고 있는지 참 기가 막힌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비판의 분위기가 상당히 세게 지금 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요. 이재명이는 계속해서 그런 게 사고를 치고 있는 거예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관해서 대규모 당의 장외 집회를 이어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를 위한 현수막 몇 개까지 지금 현수막을 달고 있는지까지 당에 보고하라, 이런 공문까지 내건 바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모자라 가지고요, 이제는 이 서명운동 안내 현수막을 걸고 서명운동을 독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까지, 오늘 내일 이틀간에 걸쳐서 100만 서명을 받겠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가 직접 길거리로 나가서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명부 관리가 대단히 허술하다, 이러한 비판에 직면해 있어요. 그래서 말이죠, 이 TV조선에서 직접 실험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현수막에 있는 QR코드를 찍으면 민주당 온라인 서명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이 되는데, 거기에 이름하고 거주 지역만 입력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신분 확인을 위한 인증 절차가 없다 보니까 허위 중복 서명이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서명란에도요, 똑같은 이름이 나란히 기재되어 있고 흔치 않은 이름까지도 등장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요, 이 당원 80조와 대의원제 폐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개명하고 재출마해달라, 이렇게 오염수와 무관한 내용까지도 지금 홈페이지에 가득히 차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실제 이 TV조선의 취재진이 직접 반복해서 서명란에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쓰고 내용에는 테스트라고 써도 실시간으로 서명이 인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지난달 26일 날 광화문 광장에서 서명운동 발대식까지 직접 챙기고 지금 나섰는데, 이제는 참석률이 저조하니까요, 공무원으로 각 지역의회의 서명운동 홍보 현수막 개수까지 파악하라, 그래서 서명 숫자를 늘리라고 지금 강력히 독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이 비명계에서는요, 이 허술한 시스템으로 서명 숫자 늘리게 극복하다, 이렇게 꼬집고 있고요. 우리 여당에서는요, 괴담 선동에 이어서 엉터리 서명까지 동원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이러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괴담 선동도 모자라서 엉터리 서명으로 국민을 전환하려는 이재명의 대국민 사기 행각이다, 이런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지금 민주당의 문제점을 지적해 드렸고, 이번에는 이 말이죠, 이 지금 TV조선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까지 이화영의 비리다, 그러면은 전부 쌍방울화 연결돼 있다, 그리고 아태의 안부수와 연결돼 있다, 요렇게까지만 알려져 있는데요, TV조선의 이제 오늘 밤 단독 보도 내용을 보면요, 그 쌍방울 말고서도요, 이 부동산 업자로부터 매월 2천만 원씩 받아먹었다, 이러한 진술을 검찰에서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에서는요, 이 진술을 확인하려고 이화영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A씨를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해서 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 부동산 업자가 이 용인에 있는 부동산 업자인데요, 이 업자가 이화영한테 돈을 건네면 이화영이는요, 이 돈을 갖다가 다시 이 A씨한테 맡겨서, 그러니까 이제 A씨한테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을 A씨한테 맡겨서 돈을 관리해 왔다는 겁니다. 보안성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이제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해당 업자 부동산을 사용하고 이 A씨가 각종 비용을 처리한 정황을 잡고 그 경위도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최근에 새롭게 나온 이화영의 비리와 관련해서는요, 지금 이제 김성태가 매월 3천만 원씩 이해찬한테 줘라, 이렇게 해서 이화영의 요청에서 줬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지금 이제 부동산 시연업자가 매월 2천만 원씩 최근 수년간에 걸쳐서 지급했다라는 내용의 진술까지 확보했다. 그래서 지금 이화영에 대한 수사는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리고요, 또 여전히 TV조선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의도 한 건물에만 사무실을 서너 개씩이나 이화영이가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과연 이 사무실의 용도가 어딘가, 뭐에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이제 전부 다 이 대선과 관련된 그런 사무실로 이용됐을 가능성도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TV조선의 단독 보도 내용을 보면요, 여의도에 있는 한 오피스텔 건물인데 2008년도에 이화영이가 설립한 동북아 평화경제협회가 입주해 있는 이 오피스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오피스 건물에 11층에 협회 사무실 입주해 있고요, 12층에는요, 이해찬이가 2020년도 8월에 동북아협회 이사장으로 오면서 사용 중에 있어요.
근데 검찰은요, 작년 10월과 올 2월에 걸쳐서 이 사무실 두 곳을 모두 압수수색한 바 있고요. 12층 사무실은요, 이화영이가 재직 중에 개인적으로 쓴 정황까지 검찰에서 포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서 이화영이가 이들 두 개 사무실 이외에 두서너 개의 사무실을 더 운영한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사무실 연간 임대료는요, 무려 2,400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실 용도가 동부화협회하고 이사장실 이외에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그리고 이 연간 임대료 2,400만 원의 돈의 출처는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지금 검찰에서 추가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한 사무실의 경우에는요, 이화영의 측근으로 알려진 A씨 통장에서 월세가 나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사무실 경비의 출처를 지금 철저히 추적 중에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서요. 이화영 사태는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 그리고 그만큼 이재명의 이 개입 정도가 더 커질 수 있고, 이 대선 자금, 그러니까 김남국의 구인 자금이 대선 자금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듯이, 지금 이제 이화영이가 김성태로부터 매월 이해찬이를 준다고 해서 3천만 원씩 받아먹은 7억여 원, 플러스 이 부동산 업체로부터 매월 받은 2천만 원, 이런 것들이 이재명의 대선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중요의 대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정영학 회계사가 이제 심경 변화를 일으킨 것 같아요. 상당히 이제 법원에서 진술을 제법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우선 김용의 역할과 관련해서 이 몇 가지 언급을 했는데요. 자, 김용은요, 유동규가 이재명을 설득하지 못하면은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폭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 예산안 통과와 같이 의회에서 시의원이 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성남시장 측근으로서 시장과의 소통 관계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을 텐데, 어떤 것이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더 핵심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재판부가 물었어요. 재판부가 물었더니 정영학 회계사가요, 소통 쪽이 훨씬 더 핵심이다. 그 이유는 당시에 민주통합당이 어차피 당론으로 창선하는 쪽이었고, 그리고 반대당, 즉 새누리당만 설득하면 되기 때문에 그쪽은 고민하거나 부탁했던 상황은 아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새누리당은 반대하고 어차피 민주당은 찬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소통에 더 방점을 두고 이재명이를 관리했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재판부가 말이죠, 시장과 성남시청의 인허가권 이 결정을 함에 있어서 이 성남시청의 인허가권자가 즉 이재명인 거죠. 예, 김용희가 시장 측근을 해준 걸로 안다는 것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렇다라고 밝혔어요. 자, 그러면서요, 이 정약은요, 2014년도 6월에 이 김만배하고 정진상, 그다음에 김용, 그다음에 유동규가 의형제를 맺었는데, 그 의형제를 맺은 이후에 대장동 관련된 일들이 굉장히 잘 진행됐다. 이러한 증언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6월 이전에는요, 이 저희가 요구한 토지 수용 방식 등 하나도 수용되지 않았는데, 의형제 모임을 한 이후로는 공모 절차 선정까지 잘 돼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 구체적인 대장동 사업의 수익성 강화 방안으로는 용적률이 상상된 거, 임대주택이 축소된 거, 그리고 서판교 터널 건설을 갖다가 성남시가 맡도록 하는 거, 이런 거를 갖다가 쭉 열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천화동의 1호 지분 소유자에 대해서 당초 유동규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020년도 10월에 노래 주점에서 모임을 가진 이후에 김만배가 김용, 정진상, 유동규에 대해서 3분의 1씩 나눠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누구누구 또 얘네 이렇게 복수로 이 표현이 바뀌었다는 취지로 증언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김만배는요, 허언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김만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정영학 이 회계사의 발언으로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요, 이 정영학 이 회계사의 이러한 이 발언으로 미뤄 볼 때, 지금 이제 검찰 측 그동안의 주장이 사실이고요. 김만배가 끝까지 지금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검찰은요, 이 정영학이가 녹취록에서
본인의 부인에게 지난 대선 무렵에 김만배 그다음에 남욱 사이의 일에 대해서 그게 공갈도 되고 뇌물에 공범도 되고 복잡해. 줘놓고 나중에 집어넣겠지라고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검찰이 정영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영아이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김만배 씨가 자기 돈을 갖다가 남욱에게 주고 그 돈을 전달하게 되면 남욱 씨를 감옥에 집어넣게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리고 4대 28억 원을 본인 즉 김만배가 주면 문제가 되겠지만은 남욱 씨가 유동자에 주면 본인은 빠져나올 수 있다는 의미로 얘기한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까지 했습니다. 요거를 보면은요, 이제 김만배 입도 열릴 날이 머지않은 것 아닌가. 그래서 이재명의 대장동 이 재판에서 이재명의 개입 의혹들이 하나씩 둘씩 이제 김만배와 정의당의 입을 통해서도 벗겨지게 되는 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심야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